안녕하세요. HLB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상 환자 등록 조기 달성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LB에서 55명을 이제 모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임상 이상 목표 환자로. 이게 첫 환자 등록 8개월 만에 목표를 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문의들과 환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임상 규모를 72명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등록 환자가 조기 달성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이제 신라젠 기자간담회 내용을 제가 참고를 했었는데요. 임상시험이라는 게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임상 자체가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모집을 하지 못해서 임상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환자 모집에 1년, 2년 막 계속 무한정 걸리다가 결국에 모집을 못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그것은 환자 입장에서 임상시험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도박을 해보는 거잖아요. 기존에 허가된 치료제로는 뭔가 획기적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 없으니까 지금 임상 단계, 아직은 허가되지 않았던 약을 가능성을 보고 이제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런 이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임상 단계에 있는 치료제들이 있을 텐데 환자가 선택을 하겠죠. 나는 요게 가능성이 있어 보니까 여기에 임상에 참여를 하겠다. 그리고 저거는 좀 가능성이 없어 보니까 참여하지 않겠다.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쪽에 있는 그 신약들이 환자 모집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저거는 조금 부작용도 심하고 가능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효능이 그전 임상 1상, 2상 그런 것들에서 결과가 썩 그렇게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꺼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 모집이 어려운 건데, 리보세라닌 같이 효능이랑 부작용 같은 게 이미 충분히 많이 검증이 된 것, 안데 아직은 허가를 받지 않았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 등록이 조기 달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환자 입장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거 임상 1상에서 완전 간에가 막 후루룩 나왔다. 그러면은 누구도 해보고 싶겠죠, 다. 그런 관점을 보고 이 환자 등록 조기 달성을 바라보면은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들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닙은 다른 것들과 좀 장점이 있는 게 중국에서 이미 시판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ACC라고 이제 줄여서 말하기 하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성장 속도가 느린 반면 높은 재발률과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드문 거라고 하고요. 여기 VEGF의 억제를 통해서 국소 재발과 원격저기가 줄어들었다라는 보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 환자 입장에서 리보세라닙은 VEGFR2 억제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임상에 참여를 한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생존율 향상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태다. 환자 입장에서 저거 좋아 보인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리포트가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를 참고해서 자신이 어떤 임상시험에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67에서 74%에 이르는 이제 높은 5년 생존율을 보이나 늦은 재발을 보이는 경우가 잦아서 10년 생존율은 훨씬 낮다. 그러니까 5년 생존율 높으나 재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생존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드문 거라고 했었잖아요. 요게 그렇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의 엘리바, 그러니까 희귀의약품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했고요. 요게 지정이 되면은 임상 이상 끝난 후 조건부 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반복적인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외에 대체 치료제가 없는 난치이기 때문에 의사나 환자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반복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걸 보면은 재발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절개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임상 환자 수가 이제 많을수록 희귀의약품 지정에 유리할 것이다 라는 설명이고요. 이 72년 모집은 연내 완료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55명도 8개월 만에 됐으니까 이것도 이제 금방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저번에 이제 커피가 콜레스테롤 높인다라는 이제 내용을 알려드렸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단 여기에 머신으로 내린 아메리카노가 있고요. 핸드드립으로 내린 아메리카노가 있는데 유분량, 그러니까 기름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머신으로 뽑은 아메리카노에 이제 훨씬 많은 기름이 들어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드립 커피 같은 경우에는 거름망을 통해서 기름기가 걸러졌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커피 기름의 정체가 바로 이제 카페스톨이라는 겁니다. 커피에는 약 5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있는데 카페인도 있고 이런 카페스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에스프레소에 이제 미미하게 떠다니는 기름, 요런 커피 거품 크레마가 카피스톨입니다. 그래서 크레마라는 것은 커피 위에 거품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에스프레소 커피를 추출할 때 커피 지방 성분이랑 수용성 성분이 혼합되면서 만들어지는 고운 황금색 커피 거품. 그래서 이제 백문이 이제 불여일견이라고 이렇게 생긴 여기 약간 떠 있는 의혹 있죠. 요게 바로 이제 커피 기름 크레마입니다. 여기 보이듯이 이렇게 그 커피 검은색이 있고 위에 황갈색으로 덮여 있죠. 요게 바로 이제 크레마라는 건데 요게 카페스톨이 있다라는 겁니다. 커피 기름. 자, 마찬가지로 또 여기도 있죠. 커피 위에 살짝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로 이제 뽑아낼 때 이렇게 커피 기름들이 이제 여기 위에 이제 쌓이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에스프레소를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에스프레소로 추출을 할 때 이제 크레마라는 거품층이 만들어집니다. 크레마는 이탈리아어로 크림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스프레소는 또 이탈리아어로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빠르게 커피를 추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빠르게 쭉 해가지고 뽑아내면은 크레마가 생긴다는 건데요. 그 크레마에 들어있는 게 카페스톨입니다. 요거는 이제 탄화수소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케미컬 포뮬러를 보면은 C20, H28, O3라고 되어 있습니다. C랑 H가 있습니다. 탄화수소는 이제 영어로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하는데 여기 하이드로 수소, 카본 탄소, 그래서 탄소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을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는 탄소 하나랑 수소 4개로 이루어진 거, 메테인이 바로 탄화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랑 H로 되어 있죠. 그래서 탄화수소 일종이라는 것이고요. 카페스톨이. 그 다음에 카페스테롤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항염, 항암 효과도 요 카페스테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에스프레소로 이제 카페스테롤은 이제 갈아놓은 원두가루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추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봤었던 것은 이제 커피가 그 총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했잖아요. HDL, LDL, 그 다음에 그 중성지방 다 합친 것들을 이제 높이는 건데, 요 2007년 또 연구 논문 보니까 이제 카페스톨이 LDL 농도를 높인다라고 또 밝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HDL은 높으면 좋고 LDL은 낮으면 좋은데 LDL이 높으니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논문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The Cholesterol Raising Factor from Coffee Beans, 카페스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높이는 팩터, 커피 빈으로부터 추출된 카페스톨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 건데, 내용을 보면은 consumption of unfiltered coffee brews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필터, 여과하지 않은 커피 추출을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요. 자, 요게 이제 raise low density lipoprotein LDL cholesterol concentrations in humans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concentration을 높인다. 요거는 이제 마우스가 아니라 사람한테서입니다. 사람한테서 요 unfiltered 커피를 마시면은 LDL 콜레스테롤 높아진다 라는 내용이 이제 적혀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는 이제 LDL 농도를 높인다 라고 이제 밝힌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에서도 있었는데 성인 남녀 대상으로 4주간, 그러니까 한 달간 먹었죠. 하루 5잔의 커피를 이제 마시게 한 실험에서는 남자 8%, 여자 10%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은. 그런데 커피를 그냥 마시면은 그렇지만은 요게 필터해서 먹으면은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느 정도 이제 방어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핸드드립 커피랑 더치 커피는 예외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페이퍼 필터, 더치 커피는 세라믹 필터를 통해서 이 카페스톨이 이제 걸러집니다. 카페스톨이 걸러지는 거는 이제 커피 기름이 이 그 필터를 통해서 걸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커피 지방 성분을 95% 가량 걸러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5% 정도만 이제 추출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보다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필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거에다가 딱 하는 거고.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콜레스테롤이 좀 걱정이 된다면은 이제 필터 커피를 먹는 게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